안녕하세요. 네, 석치수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한번 해볼 텐데 이 수리 능력 하면서 사실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그 순서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오늘 문제를 좀 풀고 여러분들 어떤 고민들 뭐 이제 이런 것들 같이 이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해요. 자료해석 영역의 신. 뭐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그렇고 뭐 저는 사실 제 소개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당연하니까요. 자 일단 그렇고 그냥 이름 이야기만 조금 해보면 뭐 이렇게 석지수 이렇게 나와 있죠. 별로 관심 없을 텐데 자 이거는 해석할 석에 여기는 이제 다스릴치 그 다음에 얘는 숫자수 이렇게 해서 숫자를 다스리고 해석하는 접니다. 그래서 다들 보통 이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냥 뭐 채치수 따라한 거 아니냐? 뭐 약간 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 양력들은 그냥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왜 저냐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런 걸 이제 제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시긴 하셨겠죠? 자, 근데 보통은 못 들어봤을 수도 있고, 일단 저의 그 어떤 그 학생들이 어떤 굉장히 많이 따라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멈출 수 없었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근데 수리 능력 하다 보면 엄청 그 열심히 풀죠. 그렇지 않아요? 되게 많은 걸 쓰고 되게 열심히 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삽질들, 일명 삽질들 이렇게 항상 보면서 아, 왜 그러는 거지? 항상 이제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주거든요. 그래서 멈출 수 없었니? 그러면 이제 보통 학생들은 그렇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조금 마상을 입죠. 마음의 상처.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노력과 어떤 그런 실패 없이 얻어지는 성공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고시 공부를 하든 일단 우리는 NCS니까 공기업 합격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맞죠? 요즘 취업이 많이 어렵죠. 자 요구하는 것도 많고 자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거는 안타깝게도 항상 상대평가입니다. 항상 무슨 평가요?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잘한다고 해서 뭐 그게 뽑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잘하셔야 돼요. 맞죠? 자 그러려면 자 이런 일반 풀이 누구나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이런 풀이로는 합격을 하기가 어렵고 적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려면 NCS 자체에서 요구하는 NCS에서 요구하는 그 수리적 사고가 있어요. 자 수리적 사고가 있는데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최소한 갖춰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그 제가 기본적인 풀이부터 실전 풀이까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보면 이제 이런 시간을 확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풀이들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들으면 우와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와하고 감탄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랬는데 별로 감탄 못하면 제가 조금 그렇고요.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 제가 5급 공채 PSAT 그 다음에 이제 7급 공채 PSAT 그 다음에 NCS 이제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제가 2009년부터 강의를 했었거든요. 뭐 2009년에는 제가 몇 살이었을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 있어요? 별로 안 궁금하겠지, 그치? 2009년도에 제가 28살이었습니다. 28살. 근데 그때 오후 공채에서 이렇게 혜성같이 등장해서 지금은 태양이 됐다? 좀 오바스럽긴 한데 재수 없죠. 좀 재수 없을 수 있는데 근데 28살에 5급 공채에서 고시판에서 강의를 해서 학생들을 휘어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그 PSAT 시험 자체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요구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찝어서 조금 정확하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니네가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1등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 NCS도
PSAT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 때 좀 힘들게 풀어왔다면 조금 단순하게 조금 풀 수 있는 이제 이런 역량들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기본서에 제가 사실 NCS를 지금 여기에서 오프라인이나 지금 인강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기본서에 되게 잘 녹여놨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또 잘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그 알려드릴 문제들은 일단 응용수리 두 문제, 자 응용수리 두 문제, 그 다음에 자료에서 그 6문항, 자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자요 8문제는 그냥 교재에도 있는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실 거고, 제가 이제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셨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재미있는, 아니면 기존에 공부했던 거 오늘 풀었던 문제들 조금 응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문제 2개 정도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되게 예전에 코레일에 나왔던 실제 문제 제가 복원해 놓은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신의 23년도에 7급 공채, 자 거기에 나왔던 문제까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근데 오늘 그러면 뭐 제가 뭐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 오늘 받은 프린트 펴보시면은, 자, 그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에 비기업 직원들이 등산을 가려고 한다.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분 40초 정도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정답 몇 번? 정답 얘기해 줄 사람? 틀려도 돼요. 네. 정답 얘기해 줄 사람 있어요? 정답 얘기해 줄 사람 혹시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참여 열심히 하시면 그 이렇게 참여왕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기회는 지나갔어. 자 그러면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비기업 직원들이 등산을 하려고 한다. 자 등산 코스에 대해서 설명이 다음과 같을 때 각 코스의 길이는 뭐 이제 이런 게 나왔죠. 자 물어보는 게 뭐지? 각 코스의 길이, 오케이? 자 그러면 코스의 길이구나. 각 코스, 나 코스가 이렇게 있는데 올라갈 때는 1.5km/h, 그 다음에 4km/h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전체 시간이 6시간 30분이며 30분간 휴식을 하였다. 그쵸? 여러분들 정상에 가면 일단 좀 휴식을 해야겠지? 웃기지 않아요? 그냥 자 일단 휴식을 해야지.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피셋 같은 문제 가끔 가다 보면 정상에 가서 휴식을 취하지 않고 바로 내려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진짜 인간적이지 않죠? 자 어쨌건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전체 이동 거리는 14km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실전에 이런 문제를 봤는데 패스하는 이유 뭐니? 왜 패스하지? 으악 거시속이다 빠이, 약간 이제 이런 거죠. 또는 실전에 뭐 소금물 농도 나왔어, 우악 농도다 빠이, 그러면 전부 다 패스다.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 문제를 이제 봤을 때, 자 일단 뭐부터 떠올려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하겠지. 자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뭐였으니까 각 코스의 길이 x, 뭐 이제 이런 거 물어봤으니, 네가 x라면 너는 y인가?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를 보고 뭐 해? 1.5x 플러스 요거는 자 x 킬로미터, 그 다음 여기는 y 킬로미터,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속도가 1.5니까 자 시간은 뭐였어요? 속력분의 거리네,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이제 하면서 뭐 하고 있어? 속력분의 거리네, 뭐 이제 이런 식을 한참 하더니 6시간 30분이다. 그치? 자 그러면 6시간 30분 했을 때 6.5로 써야 되는, 또 시험장에 가면 미쳐가지고 뭐 해요? 6.3 뭐 이런 거 써. 그럼 되겠니 안 되겠니? 당연히 안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수많은 실수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더니 일단 이런 식이라도 세우면 참 다행이에요, 맞죠? 그러다가 30분 휴식 취했으니까 이동 시간이 이게 아니니까 얘를 빼야겠네 하고 식을 수정했다가 또 뭐해? 내가 아까 x 더하기 y는 14네, 뭐 이제 이걸 가지고 되게 열심히 풉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면 한 4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20대잖아요.
근데 중학생 때랑 크게 다름이 없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나는 뭐를 했는가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다른 이야기랑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해서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합격하는 게 제일 좋고, 자,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사촌 동생들 있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 혹시 사촌 동생들이 있었을 때 중딩 고딩들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가요. 이렇게 가서 보다가 얘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한번 보다가 야, 답 2번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재수없어. 근데 그렇게 하면 사촌 동생들이 어떻게, 형 뭐야? 약간, 야, 그냥 답이 2번이잖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왜? 아유 병신아, 약간 이러면서 이제 얼른 물 좀 떠와, 약간 이제 이렇게 시켜 먹을 수 있죠. 저 너무 갑질하고 있어요? 자, 근데 자, 이게 자,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 중요하다. 자,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 이거 풀기 전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다른 이야기. 자, 내가 연필이 있는데, 자, 연필이 하나에 5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500원. 자, 그 다음에 볼펜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에 600원이야. 자, 그런데 내가 연필이랑 볼펜이랑 합해서 10자루를 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10자루. 자, 그랬는데 돈을 얼마 냈다? 5,300원을 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연필 몇 자루 샀나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연필 몇 자루 샀을까요? 연필, 다시 연필 500원, 볼펜 600원, 합해서 10자루를 샀는데 5,300원이야. 그럼 질문 다시 해볼까? 볼펜 몇 자루 샀을까요? 몇 자루? 세 자루. 그렇죠, 세 자루죠.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세 자루 이렇게 답을 해야 되거든. 자, 근데 저 새끼 뭐라 그러는 거야? 약간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직 생각이 어디에 있는 거야? 연필 X, 볼펜 Y, 합해서 10개 500X 플러스 얼마? 600X, 600Y는 5,300. 자, 이런 식을 열심히 세우고 있었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 그래, 뭐 열심히 세울 수 있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요? 5x 플러스 6y가 53인데 이거를 5배 하니까 어떻게 됐다? 5x 더하기 5y 50이어서 이게 빼주니까 얼마야? y는 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렵다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거 왜 문제가 왜 어렵죠? 자, 미지수가 하나인 거 푸는 게 쉬울까? 두 개인 거 푸는 게 쉬울까? 미지수. 자, 다시. 자, 미지수 하나인 거 푸는 게 쉬울까? 두 개 푸는 게 쉬울까? 한 개죠. 당연히 한 개지.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연필과 볼펜이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가정해 볼게. 내가 연필, 볼펜 합해서 10자루인데 그냥 전부 연필 샀다 치자. 10자루 전부 연필 샀어요. 얼마지? 5,000원. 그치? 자, 그런데 이 600원은 자, 500원에 비해서 얼마 더 했어요? 100원이 더 비싸지? 자, 그러면 내가 전부 10자루 연필을 샀으면 5,000원인데 실제 낸 돈이 5,000원에 비해서 얼마나 더 플러스 됐어요? 300원 더 플러스 됐지. 그럼 내가 만약에 연필을 볼펜 하나로 바꾸면 얼마가 더 플러스 돼? 100원 플러스, 100원 더 내야지. 그치? 연필 대신에 볼펜을 사려면. 근데 연필 샀을 때보다 300원을 더 냈다란 얘기는 연필을 볼펜으로 하나 바꿀 때마다 100원이 추가되는데 몇 번 바꿨단 얘기예요? 3번 바꿨다.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볼펜 몇 자루? 3자루. 이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디에다 밀어 넣어? 한쪽에 밀어 넣어. 연필에 한번 밀어 넣는 거예요. 자, 이 생각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해볼까? 이거를 자, 읽어봤더니 자, 속도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식이 되게 힘들었던 이유는 뭐였니? 시간에 대해서 뭔가 세웠기 때문에 또 되게 힘들었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이제 앞으로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한다면 사칙연산이 있을 때 되도록이면 뺄셈보다는 덧셈을 할 거고 되도록 나눗셈보다는 곱셈을 할 거예요. 오케이? 요것만 일단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면은 이거는 사칙연산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죠? 이거에 해당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적합하지 않죠. 그러면 조금 생각을 바꿔볼까? 어떻게 바꿔볼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제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쉽겠지. 여기까지 하셨어요? 왜? 곱셈이니까. 선생님, 저는 곱셈, 나눗셈 둘 다 어려워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자, 한 번씩 웃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일단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원래 속도가 요거로 갔는데 자 1.5로 갔는데 만약에 각 코스에서 걸린 시간을 내가 x라고 해볼게요. 시간. 시간을 각 코스가 x, 나 코스가 y.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원래 식을 세우면 1.5x 더하기 뭐 4y 자 뭐 이런 게 14km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시간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된다? 자 휴식 시간 30분 뺐으니까 6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쓰겠죠. 맞죠? 자 그런데 이거 너무 힘들겠지? 자 아까 그거랑 똑같아. 연필 500원, 볼펜 600원, 연필 볼펜 합해서 10자루. 그거랑 지금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한번 가볼까? 자 우리 몇 시간 동안 이동했어? 6시간 동안 이제 이동을 했는데 내가 속력이 자 1.5 아니면은 4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전부 다 1.5km/h로 자 시간당 1.5km로 6시간을 전부 갔다고 하자. 자 그러면 몇 킬로 갔니? 9km 갔죠? 근데 실제 실제 거리는 얼마예요? 실제 거리는 14네 14. 그치? 자 그러면 자 9km 갔는데 실제는 14니까 이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가야 돼요? 5km를 더 가야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속력이 요 1.5랑 4km였거든? 우리 아까 볼펜 600원 했을 때 연필 500원에 100원 추가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 4km 같은 경우는 원래 1.5에 얼마 추가? 2.5 추가.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1.5를 내가 4km로 한 번 바꿀 때마다 몇 킬로미터가 더 추가돼? 2.5km가 더 추가됩니다. 자 그러면 이 5km를 가기 위해서는 2.5km씩이 몇 번? 2번 이제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아까 6시간 중에 몇 시간을? 2시간을 나에 썼으니 가에는 자 나에다가 2시간을 썼으니까 가에다가는 몇 시간을 써야 돼요? 4시간을 써야지.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러니까 1.5 곱하기 얼마? 4 하니까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맞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그 십수년간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었냐면 사치견산이 있을 때는 덧셈 뺄셈보다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고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배워왔거든. 근데 거기에서 조금 탈피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탈피하는 거고 어떤 그 문제를 이렇게 푼다 이거를 이런 식을 세워서 엄청 푼다라기보다 빨리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가 정해진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다라고 가정하면 어떨까? 내가 전부 6시간을 전부 어디에 올라가는 데만 썼다라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가정을 해놓고 숫자를 조금 껴맞춰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되게 열심히 설명했거든요. 근데 자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해가 또 갔다가 집에 가면 또 이게 이해가 또 안 가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어떤 단어만 좀 생각을 좀 해주냐면 자 몰아넣기. 자 몰아넣기. 자 한쪽에 몰아넣기 요것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전부 속력이 1.5km/h이면 어떨까? 그러고 나서 요 상황에 맞게 내가 조금 바꿔보겠다. 이 생각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될까요? 합격하실 거죠? 그렇지? 의지가 있는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자 요 정도 한번 봐드리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따가 또 이야기할 텐데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 좀 들어가 보셨죠? 시험장에 좀 들어가 보면 그동안에 연습했던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다시 또 어떻게 멈출 수 없는 그 시커매지는 내가 깜지 쓰는 느낌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를 항상 조금 냉정하게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처음 취업 준비를 좀 하다 보면 어디에 또 포커스를 맞추게 되냐면 자꾸 전공에 또 포커스를 좀 맞추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전에는 전공을 안 봤죠. 근데 그때는 당연히 NCS로 판가름이 나요. 근데 전공이 이제 들어왔죠. 그러면 근데 전공 시험은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어디에서 갈리게 되냐면 NCS에서 갈려요. 자 그래서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공보다 NCS가 훨씬 쉽거든요.
표정 관리하세요. 예, 자 그런데 자 근데 이게 조금 익숙함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 이렇게 봐왔지만 뭐 아까 이렇게 6만 3천 명 이렇게 있지만 지금 그보다 훨씬 많거든요. 근데 옛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봐왔을 때 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죄다 암기야. 공부를 하는데 이해를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죄다 암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뭐 하냐? 약간 이제 이렇게 되면 공부하는데요. 그래서 뭘 공부했어? 그러면은 자기 이거 외웠대.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풀어볼래? 하면은 그건 또 못 풀어. 자,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이렇게 후배 파서 조금 아플 수도 있는데 공부 특히 NCS 같은 공부를 하실 때는 전공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NCS 같은 공부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거 됐고.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별표를 한번 좀 쳐보도록 할게요. 자, SCS 중학교 신입생. 자, 뭐 이거 나와 있는 문제 있죠? 네. 자, 요거. 자, 별표 한번 쳐보시고. 제가 요 문제는 일단 2분을 조금 드려볼까요? 네, 자 2분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자, 이번 문제는 정답 몇 번? 정답 알려줄 사람 몇 번? 3번. 네, 3번 맞아요. 네. 여러분들 이거 정답 얘기했는데 틀려도 괜찮거든요. 틀리면 더 정확하게 기억해서 제가 확실히 선물 드릴게요. 별로니 이런 말은? 자, 그래서 자 일단 자 읽어볼게. SCS 중학교. 여러분들 SCS 혹시 뭔지 알아요? 석치수예요. 네. 그래서 왜 자꾸 교재를 보다 보면 SCS가 뭐지 맨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SCS는 석치수의 약자입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이제 광고 같은 거 할 때 어거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석세스, 치어업, 그 다음에 슈프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솔직히 말도 안 되죠. 자, 여러분들 오늘 특강 기억 끝나고 나서 석세스, 취업 이런 게 기억나면 안 돼요. 자, 이 풀이가 기억나야지. 자, 읽어볼게. 자, 공립초졸이랑 사립초졸 애들만 있는데 자, 중학교 신입생의 남녀비가 여기가 5대 3이다. 공립 같은 경우는 7대 3이다. 이게 1대 1이다. 자, 그런데 얘네가 90명이다. 뭐 이제 이런 게 나와서 그러면 여기 애들이 도대체 몇 명이냐? 이제 이런 걸 지금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와 같은 표를 시험지에서 사실 그릴 필요는 사실 없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자, 머릿속에 여러분들 뭘 기억하면 되는 거야? 공립과 사립 애들이 합해서 신입생이구나. 요 중학교 신입생이구나. 요 구조만 알면 돼요. 맞죠?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5A 더하기 3B는 얼마? 뭐 7B, 3B, CC 뭐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야? 3개예요, 3개. 자, 우리 아까 미지수 2개짜리 잘 풀었니? 2개도 못 푸는데 3개를 그려요, 지금? 그러니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오해 없길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도 아까 앞에 문제도 원래 미지수가 2개인데 1개로 단순화했을 뿐이에요. 항상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보다는 대충 껴맞추겠다 약간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물어본 게 뭐였니? 중학교 신입생은 총 몇 명이니?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5의 2, 3의 2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신입생은 어떻게 돼요? 8의 2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런 응용 수리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숫자들을 보고 그나마 이렇게 NCS가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8의 2구나 하고 1번이나 2번이나 4번 같은 건 답이 아니구나. 요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왜 이걸 바로 지우셨죠?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이 정답은 이거와 같아요. 8A잖아. 사람 수의 0.5명 이런 거 있겠어요? 1.5명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얘는 자, 이게 자 8A이기 때문에 그 정답 자체는 뭐다? 신입생의 사람 숫자는 몇의 배수? 8의 배수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8의 배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뭐 구구단 좀 하시면 자, 일단은 뭐예요? 자, 4의 배수이면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근데 구구단 좀 하지. 8, 3 그럼 다시 자 8일 자 8이 16 83 24 그렇지 그치? 자, 그 다음에 84 85 40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필요한 센스는 뭐냐면
이 숫자들을 봤을 때 1의 자리까지는 없죠.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8단 생각했는데 이런 24 같은 숫자가 딱 있으니까 이건 일단 8의 배수인데 8, 5, 40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200이나 240이나 280이나 320이나 이제 이런 정도의 숫자들이 아마도 8의 배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8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지 하고 이제 그냥 소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으로 유력한 애는 3번이나 5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될까? 3번이나 5번이 유력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신이시여 막 찍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 그치? 둘 중에 하나가 답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뭐 해봐? 대입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대입. 오케이? 자 그러면 가정을 해보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냥 3번이 답이면 어때? 야 네가 답이면 어때?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야. 자 그랬더니 이게 240이 맞다면 자 얘는 어떻게 돼요? 8개였으니까 아까 150에 여기가 90이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사립 애들이 몇 명이래? 90명이래. 자, 그럼 네가 90명이니까 240에서 90을 빼면 어떻게 된다? 150명이 될 것이고 너가 아까 사립 애들은 1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네가 45 대 45명이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말이 맞다면 150에서 45를 빼면 얼마? 105. 그 다음에 90에서 45 빼면 얼마? 45. 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105 대 45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자 무엇과 똑같은지 7대 3과 똑같은지 아무런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심심하니까 자 15단 한번 해볼까요? 15단 자 15 곱하기 1 인도 사람 아니지만 자 그래도 자 15 곱하기 1 얼마니? 15. 너무 잘했어요. 자 15 곱하기 3은 45. 땡큐. 자 15 곱하기 7은 105. 너무 잘했죠? 네, 자 여러분들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실력과 시력 45, 105. 그쵸?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15가 3개, 15가 7개. 그러니까 이거 몇 대 몇이다? 7대 3이다. 아무런 모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네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제가 실전해서 보일까요? 보이겠죠? 제가 이제 요즘 친구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진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냥 공부한 거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그대로 그냥 대박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공부 걱정할 시간에 항상 그냥 공부나 하세요. 그게 너무 또 싸가지 없이 얘기했다. 그치? 자, 근데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요 정도 대충 껴맞춰 보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 있는 일단 요 문제는 제가 지금 타이밍에서는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아이고. 얘는 지금 풀기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더 쉬운 거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3쪽에 자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 나와 있는 요 문제 하나 있죠? 다음 표는 갑기관의 10개 정책 가차. 자 그러면 얘는 제가 또 2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제가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이 문제는 답이 몇 번일까요? 이 문제는 답 몇 번?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4번인데 자 설문 자체를 한번 보죠. 처음에 뭐라고 나왔죠? 갑기관의 10개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인데 갑기관은 정책별로 심사위원 AD의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이 낮은 정책부터 순서대로 폐기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볼까요? 자 총점이 낮은 정책부터 순서대로 4개 정책을 폐기할 계획이다. 그죠? 자 그러면 폐기할 정책만을 모두 고르는 것은 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NCS 공부를 이제 할 때는 우리 그 NCS 교재 같은 것도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공부하겠지만 또 같이 필수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예요? PSAT 문제입니다. 뭐 5급 공채 문제까지는 조금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민간 영역자 또는 7급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이 문제도 이제 민간 영역자 문제거든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PSAT 문제를 푸실 때에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NCS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뭐 계산이나 그 다음에 이제 표 읽기, 자 이제 이런 것들 표나 그래프 읽기,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주어진 것들에 대한 어떤 주제, 의도, 자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경영자 문제들은 5급 공채 문제들에 비해서 훨씬 쉽지만 훨씬 쉬운데 좀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되게 훨씬 더 노골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찾기가 조금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문제가 아이디어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 아이디어가 없는데 아이디어를 찾아요. 없는 걸 찾을 수는 없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 괄호 값이 있을 때, 자 이 괄호는 두 가지 전략밖에 없어요. 그냥 구하거나 구하지 않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그 항목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구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한 번씩 해보셔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괄호를 구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건 보통 아이디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어디랑 연결이 돼요? 계산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계산 연습을 좀 하세요. 그쵸? 계산 연습은 그냥 단순한 이렇게 단순 노가다 그런 계산 연습들 있죠. 뭐 여러분들 보면 우리 NCS 친구들은 보통 비타민보다는 뭐 야옹이 뭐 이제 이런 거랑 보통 풀 거고 여러 가지들 이렇게 풀게 될 텐데, 제 계산 훈련 교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엄청 삽질하면서 그냥 좀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단기간에 빨리 오르진 않습니다. 근데 자 어쨌건 계산 연습 하실 때는 그냥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그냥 날 잡고 그냥 푸는 거예요. 자 예를 드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어릴 때 학습지 하셨어요? 학습지? 뭐 구몬 수학 뭐 이런 거 하신 적 있죠? 그런 거 1년치 밀려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1년치 밀려서 한꺼번에 처리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죠? 근데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하는 게 꾸준히 열심히 하면 오르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하는데, 꾸준히 열심히 하면 안 올라요. 그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산 연습 뭐 얼마나 하나 해서 봤더니 하루에 뭐 한 15분씩 한대. 15분씩 2달 했대요. 그거는 공부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메시가 되고 싶어요. 그럼 하루에 15분씩 제가 페널티킥을 좀 차보았더니 한 20년 차면 제가 메시를 넘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년 뒤에도 메시를 넘을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제가 메시도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도 제가 질 거예요, 그때는. 자, 그런 거랑 똑같아. 자, 그러면 얘를 보면, 자, 우리의 질주 본능 뭐지? 괄호다. 오, 막 이제 이러더니 자, 이거를 이제 되게 열심히 채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제가 질주 본능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니? 자, 이 표에서 제일 끝에 있는 거 뭐 있지? 제일 끝에 있는 거? 평균. 자, 이 평균이 되게 중요하거든. 자, 그러면 가부터 차까지는 몇 개예요? 10개거든요. 자, 세지 않습니다. 설문에 써 있어요. 몇 개라고? 10개. 그치?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세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게 빵점, 0.5점, 1점 자 이렇게 있으니까, 자, 질주 본능 어떻게 가? 평균이 0.5면 얘네들의 합이 얼마랑 똑같아? 10개 해가지고 얼마랑 똑같겠다? 5.5겠다 하더니 뭐 해? 1, 0.5, 0.5, 하나, 둘, 셋, 넷 하더니 2 정도를 쓸 것이고, 2, 1, 2, 2.5 맞아. 이제 이래서 여기가 뭐 그냥 빵빵이겠네.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열심히 채우거든. 자, 그런데 이렇게 질주 본능을 하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거든요. 여기 왔을 때 머리가 터져요. 그치? 과속하니까. 그치? 재미없니?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질주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질주를 한다 그래도 제가 왜 계산 연습을 왜 하라고 하냐면, 계산 연습을 한참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지금은 제가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저 뭐 지 혼자 잘났네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올 텐데, 공부를 하다 보면 저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 라고 이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합격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우리 5.5점은
자, 5.5점은 자 0점, 0.5점, 1점. 자, 이 세 개 중에서 자, 기준이 될 만한 거 뭘까? 자, 다시 자, 0점, 0.5점, 1점 이렇게 있는데 기준이 될 만한 거 뭐야? 0.5. 제가 수전증이 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0.5가 기준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5.5라는 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0.5가 몇 개? 11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가 같은 경우는 1점이었기 때문에 0.5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더 있어? 0.5가 더 있죠. 그렇죠? 좋아. 자, 그러면 제가 이쪽에는 기준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은 전부 0.5입니다. 0.5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0.5가 하나 더 있고 얘도 하나 더 있고 얘는 없고 얘는 잘 모르겠는데 0.5가 하나 더 있고 없고 잘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일단 0.5가 몇 개 있다고요? 10개 있는 거예요. 10개. 0.5가 10개 있는데 여기에서 1개, 2개, 3개 더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 11개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쪽에 몇 개 깔았다고요? 10개 깔아놨는데 이 괄호 빼고 내가 원래 볼 수 있는 애에서 0.5가 추가적으로 몇 개 있어? 3개 더 있거든. 결론이 뭐라고요? 11개라고. 자, 그러면 몇 개 빠져야 돼? 2개 빠져야지. 그치? 어디서 빠져? 이 괄호에서 빠지는 거예요. 괄호 2개. 그치? 자, 그래서 얘에서 0.5가 하나 모자라고 너가 모자라야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1개. 그래서 최종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11개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의 장점 뭐니?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를 알아요. 재밌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처음 뵀는데. 그쵸? 자, 근데 제 강의가 항상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 알려드렸을 때 하나라도 잘 가져가면 합격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0.7, 자, 평균 0.70, 자, 이런 거 봤을 때는 얼마 생각해? 7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얘는 0.5가 몇 개 있는 거랑 똑같아요? 14개 있는 거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똑같이 일단 몇 개 깔고 10개 깔고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0 0 0 0 플러스 하나 이렇게 나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워주고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있으니까 몇 개 나와야 되는데 14개 나와야 되니까 너도 하나 더 있어야겠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채우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빨리 하면 질주를 하더라도 조금 더 나은 질주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저의 이제 이야기는 야, 질주는 그냥 하고 왜 그렇게 했어? 약간 이제 이 질문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아까 그냥 질주 하수, 그냥 질주는 하수. 지금 좀 더 괜찮은 질주. 자, 질주 2는 중수입니다. 중수. 자, 고수. 자, 고수는 어떻게? 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재수없지 또. 그치?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들 이 표에서 괄호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잘 썼던 게 뭐지? 잘 썼던 거? 평균이라는 거거든요. 왜 표에 평균이 있지? 이제 이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랬는데 질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냐면 점수를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더했을 때 어떤 점수 값이 있을 텐데 그 값들을 뭐부터? 낮은 값부터 폐기를 하겠대. 여기까지 했죠. 그치? 자, 좋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학교 다녔으니까 자, 대학에서 시험을 봤어. 중간고사 딱 봤는데 자기 점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있지? 보통 교수님들이 뭐 알려줘요? 평균 알려주지. 자, 그러면 내가 평균 정도야. 그럼 어떻게 하죠? 망했다. 아니면 뭐 내가 이번 학기 기말 한 큐 약간 이제 또 외치고 있잖아. 중간고사 때는. 학교 다니신 거 맞죠? 근데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중간고사 보고 나면 기말 한 큐 외치고 기말 보고 나면 재수강을 외치고 있죠. 뭐 여러분들 훌륭해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대학 다닐 때 보통 제가 처음에 대학 다닐 때 뭐 평균 같은 걸 받으면 그러면 평균 정도면 교수님이 한 B만은 줄라나 보다.
이제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들은 평균 받으면 C뿔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약간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재수강해야지 뭐, 그치? 자, 그러면 제가 교수님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교수님, 그냥 평균이면 B만 주지 뭘 또 C뿔을 주세요? 약간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너무 싸가지 없어요? 근데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야, 이 새끼야,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평균이면 나 때는 C마 C0부터 시작했어. 닥쳐.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평균을 받았어. 자, 그러면 엄청 상위권이니? 평균이면 엄청 상위권이야? 왜 이걸 주겠어요? 상위권이 아니니까. 맞죠? 그럼 평균보다 밑이야. 그럼 우리가 상, 중, 하 중에서 자, 평균 밑이야. 그럼 상, 중, 하 중에서 어디에 해당해요? 하위권. 너무 잘한다. 그치? 학교 다닌 거 증명됐어요. 자, 그러면 재미없어요. 제가 개그를 준비하면 망하더라고요, 항상. 네, 자, 그래서 자, 일단 자, 여기에서 한번 보면 평균이라는 게 있지. 맞아? 자, 얘네 한번 더 해볼까? 얘네 한번 더 해보면 자, 그래, 그냥 더 해보자. 이렇게 더 해보니까 얼마? 1.25. 자, 이렇게 더 해보니까 얼마? 1.2. 자, 그래서 저거 더하니까 얼마? 2.45. 자, 이게 뭐예요? 평균들의 합입니다. 그쵸? 그러면 아마도 하위권에 있는 애는 보통 뭐보단 낮을까? 평균보단 낮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렇겠죠? 네. 빨리 쉬시려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가를 한번 볼게. 가는 내가 이거 괄호는 지금 채우기 너무 힘들고 가를 봤더니 1, 0.5, 0 합했더니 얼마야? 2.5야. 얘는 평균보다 어때요? 높아. 약간 높아. 하위권일까? 아닙니다. 1번 답이 아니에요. 나 1, 0.5, 1. 자, 더하니까 얼마? 3.5. 얘는 겁나 뛰어난 애예요. 팩이 되겠니? 아니에요. 나는 답이 아닙니다. 그쵸? 자, 그랬더니 다를 봤더니 0.5, 0, 1, 0.5 합했더니 얼마야? 2야. 얘 평균 미치죠? 그럼 이런 애는 팩이 되겠지. 하위권이니까. 다는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야, 이거는 5번엔 다가 없으니까 좀 아니네 하고 이제 지우게 돼요. 자, 그러면 3번과 4번이 남게 되는데 다라 그 다음에 바사 아차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 다라는 어찌됐건 공통이니까 바로 한번 가본 거야. 바 얼마야? 0.5, 0.5, 0.5, 1. 자, 합하니까 얼마? 2.5. 평균보다 위거든요. 팩이 되겠니? 아니요. 답은 4번입니다. 그쵸?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금 자세를 조금 바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PSAT나 NCS 시험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엄청난 걸 요구한다라기보다 그냥 답을 고르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PSAT에서 이 과목의 이름이 뭐니? 자료 해석이에요. 자료 해석이라서 그거 자체를 잘 해석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주제거든요. 맞죠? 그런 게 이제 주가 되는 거고, NCS에서도 수리 능력 자체는 애초에 그 NCS 홈페이지에 이제 가보시면 거기서 요구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엄청 대단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안에서 답으로 가장 적합한 애가 누구일까라고 하면서 조금 추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주관식이나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괜찮겠어요? 많이 힘들어요? 조금 쉴까요? 조금,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